노년의 품격 가꾸기요만 1111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1. 머릿말 어둠 속에서 빛을 찾던 시절. 이른 새벽 한 줄기 불빛 아래 앉아 있노라면 문득 촛불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덮습니다. 세상이 아직 전기로 환히 밝지 않던 시절, 사람들은 촛불 하나에도 숨을 죽이며 그 속에서 시를 읽고 마음을 비추고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은은한 불빛은 단지 방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깨우는 등불이었지요. 촛불 시대에서 전기 시대로, 사색의 불빛에서 폭로의 빛으로, 촛불 시대의 밤은 어둠이 지배하는 가운데 촛불이 밝히는 좁고 아늑한 공간만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제한된 빛은 역설적으로 집중과 사색을 낳았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바깥은 미지의 세계, 상상력의 영역이었으며 촛불 주변은 은밀한 고독의 친구가 되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촛불 시대는 낭만과 절제가 공존한 시절이었습니다. 촛불은 어둠 속에서도 필요한 만큼만 세상을 비췄습니다. 밝되 모든 것을 까발리지 않았지요. 그들에게 촛불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자연과 동화되고 운치를 즐기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 평정심을 꿈꾸게 하는 매개였습니다. 그 불빛은 사유의 빛이었고 고요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발명되고 백열등과 형광등이 밤을 대낮처럼 바꾸어 놓으면서 세상은 모든 것을 까발키는 시대로 변모했습니다. 전기 문명은 효율과 속도를 극대화했지만 그와 동시에 촛불의 그림자가 품고 있던 여백과 용서함을 앗아갔습니다. 숨겨져야 할 것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감춰야 할 마음의 주름까지 조명 아래 노출되었습니다.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 사소한 실수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고발의 시대를 만들었고, 무미건조하고 삭막한 이성은 감성적 통찰과 낭만의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밤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영달을 쫓아 쉴 틈 없이 헤매며 살기가 더욱 팍팍해진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때입니다. 빛이 넘치니 그림자가 사라지고 사색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전기의 밝음은 편리함을 주었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온기와 여백이 사라진 삭막함이 깃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노출되고 용서보다는 고발이 앞서는 세상 밝아진 만큼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3. 촛불의 미학 동서양이 공감한 영혼의 불꽃.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촛불의 미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은 세상을 비추지만 촛불은 영혼을 비춘다. 태양의 빛은 강하고 위대하지만 인간의 내면에 닿기엔 너무 눈부십니다. 반면 촛불의 빛은 작지만 따뜻하여 우리의 마음속 어둠을 부드럽게 비추지요. 그래서 촛불 앞에서는 누구나 사색에 잠깁니다. 고독도 친구가 되고 침묵도 노래가 됩니다. 동양에서도 같은 사유가 있었습니다. 선비들은 촛불 앞에서 시를 읽고 차를 마시며 자기 마음을 다듬었습니다. 그들에게 촛불은 생각하는 불, 곧 사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조용히 흔들리는 불꽃 속에 인간의 덧없음과 아름다움을 함께 느꼈던 것이지요. 4. 조선 선비의 촛불꽃 감상법 곡과 불의 교향곡. 조선의 선비들은 촛불을 활용하여 꽃을 감상하는 독특한 풍류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들은 꽃의 운치와 절조를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완상법. 조선의 문인 강희안은 양화소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꽃이 피면 등불을 밝혀 책상 위에 올려놓고 벽에 비친 그림자를 즐기라. 그는 단순히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촛불이 비춘 꽃의 그림자를 즐겼습니다. 꽃잎과 줄기, 바람에 흔들리는 그림자가 벽에 비치면 그것이 곧 한 폭의 수묵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한노도 매화를 등불에 비춰 비스듬한 가지에 성긴 그림자를 벽에 어리게 하여 즐겼고, 정약용은 국화를 놓고 촛불을 밝혀 거리에 따른 농담의 차이를 이용해 벽의 한편의 수묵화와 같은 그림자 놀이를 연출했습니다. 그는 국화의 그림자를 벽에 비춰 명암의 농담을 즐기며 마음의 농담까지 헤아렸지요. 연꽃 띄우기.
강희아는 유리잔에 촛불을 켜 연꽃 사이에 띄워 불빛이 유리잔에 비치고 술잔이 꽃을 비추어 꽃빛과 물빛이 다시 잎에 비추게 했습니다. 바깥은 푸르고 안은 은빛이며 밝고 환했다고 묘사할 만큼 환상적인 감상법이었습니다. 매화음 술자리 문화와 빈등매. 선비들은 한겨울 매화가 피면 매화음이라는 술자리를 마련하고 고기를 구워 먹으며 매화를 감상했습니다. 한겨울 매화가 피면 작은 방의 감실에 매화를 넣고 바깥쪽에 작은 구멍을 내어 운모 얇은 돌 유리로 막았습니다. 그 틈을 통해 매화의 자태를 촛불에 비추어 감상했지요. 특히 어떤 선비들은 환상적인 매화 감상을 위해 빙등매, 얼음 등불 매화의 풍류를 즐겼습니다. 큰 백자 사발에 맑은 물을 담아 문 밖에 내놓고 얼린 다음 얼음이 완전히 얼기 전 그 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촛불을 넣어 불을 밝혔습니다. 얼음의 투명함을 통해 비춰진 불빛이 방 안을 은은히 채우면 매화는 환상처럼 빛났습니다. 얼음의 차가움과 불의 따뜻함이 어우러진 그 장면은 자연과 인간, 물질과 정신의 조화로운 미학이었습니다. 오늘의 촛불 새로운 의미로 다시 타오르다. 오늘날의 촛불은 옛날처럼 방안을 밝히는 용도는 아닙니다. 대신 의미를 밝히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종교적 용도 성당이나 사찰 등에서 촛불은 기원과 염원의 상징으로 종교적 의식의 경건함을 더합니다. 시위 및 집회 용도 시민들이 모인 광장에서의 촛불은 비폭력적인 의사 표현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하나의 작은 불꽃이 모여 큰 희망과 변화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가정 및 특별 행사 용도 생일 케이크의 촛불은 축하와 소원을 빌게 하며 이벤트나 기념일에는 로맨틱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인테리어 소품 향초, 캔들으로 활용됩니다. 명상과 사색의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복잡한 일과 후 작은 향초 하나를 켜고 잠시 휴대전화와 전등을 끕니다. 촛불의 고요하고 일렁이는 불빛은 바슐라르가 말했듯 내면의 집중을 돕고 생각하는 불이 되어 명상과 사색의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디지털 디톡스와 감성적 교류.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의 식사 또는 대화 시간에 촛불을 사용합니다. 전등의 밝은 빛 대신 촛불 아래에서 마주 앉으면 시선이 집중되고 마음이 차분해져 진솔하고 깊이 있는 감성적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요즘은 향과 색, 의미를 담은 아로마 캔들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라벤더 향의 촛불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로즈 향은 사랑과 감사를 불러옵니다. 전기와 LED의 시대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촛불에 살아있는 불빛을 그리워합니다. 그 불빛은 인간의 숨결과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림이야말로 삶의 온기와 불안함을 함께 품은 진짜 인간의 불빛이지요. 갑작스러운 정전시 비상조명 실용적인 측면에서 정전시 촛불은 안전하고 편리한 비상조명 역할을 합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강제적으로 촛불 시대의 고요함과 낭만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6. 맺는 말 마음의 촛불을 꺼뜨리지 말자. 이제 세상은 너무 밝아 어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둠 없는 빛은 깊이를 잃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조용한 촛불 하나쯤은 남겨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불빛 아래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품격 아닐까요? 오늘 하루 번님의 마음에도 조용히 타오르는 한 줄기 촛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배경음악 바흐 지선상의 아리아.